나는 올해 66이다. 시작은 보잘것없었다. 25의 작은 철물점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300명을 거느린 중견 제조업체 대표가 됐다. 사람들은 내게 묻곤 한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텼냐고.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읽었다. 그분의 삶이 내게 준 가장 큰 교훈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감추는 것의 지혜였다. 건강을 숨기고, 돈을 숨기고, 감정을 숨기고, 사람을 경계하는 법.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 왜 가진 걸 숨겨야 하지? 왜 이룬 걸 자랑하면 안 되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도 나이가 들면서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람은 보여주고 싶을수록 무너진다. 인생을 지켜낸 건 결국 말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40년 넘게 사업을 하며 배운 것. 그것은 드러내는 용기가 아니라 지켜내는 힘이 진짜 용기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인생에서 꼭 숨겨야 했던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다. 생존의 지혜다. 제1장.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시간을 봐라. 첫 번째 배신. 32살 때였다. 철물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업을 확장할 때였다.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대학 동기였다. 형, 우리 같이 해보자. 나 요즘 자재 쪽 인맥이 좋아. 우리 손잡으면 대박이야. 그의 말은 늘 앞섰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감이 넘쳤고 악수할 때마다 힘이 있었다. 나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와 함께라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6개월 후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재 구매 금액이 맞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는 중간에서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다. 내가 버는 돈보다 그가 빼가는 돈이 더 많았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배신감보다는 자괴감이 컸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 그때 나는 정주영 회장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은 겉으로는 알 수 없다. 시간이 지나야 본색이 드러난다. 나는 그 동업자를 즉시 정리했다.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 소송하느니 그냥 끊는 게 빠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내게 평생의 교훈을 남겼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그 이후로 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때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행동을 기다렸다. 약속을 지키는가? 위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익이 걸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새로 뽑은 영업팀장이 있었다. 이력서는 화려했다. 대기업 출신에 말도 잘했다. 면접 때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3개월 안에 매출 30%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바로 중요한 자리에 앉히지 않았다. 먼저 작은 프로젝트를 맡겼다. 그리고 지켜봤다. 약속한 보고서를 제때 올리는가? 작은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팀원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6개월이 지났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실수를 솔직히 인정했으며 팀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그제야 나는 그를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그는 지금도 우리 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다. 비밀을 말하는 순간 약점이 잡힌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 더 깨달은 게 있다. 사람에게 내 비밀을 말하지 말라는 것. 젊을 땐 몰랐다. 친구라면 속마음을 터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함께 술 마시고 밤새 이야기하면 우정이 깊어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36살 때였다. 당시 가까웠던 후배가 있었다. 그에게 나는 사업상 어려움을 털어놨다. 요즘 자금이 좀 빠듯해. 은행 이자 감당이 쉽지 않아. 그는 공감하며 들어줬다. 형, 힘내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내가 거래하던 협력업체 사장이 내게 말했다. 사장님,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저희도 걱정이 되네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말을 할 사람은 그 후배밖에 없었다. 나는 그를 조용히 멀리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교훈을 얻었다. 비밀은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내 약점이 된다. 지금도 나는 이 원칙을 지킨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이 진심은 아니다. 오히려 절제가 진심일 때가 더 많다. 한 템포 늦게, 한 걸음 물러서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지키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 한 템포 늦게 반응하기. 누군가 좋은 제안을 해도 즉시 대답하지 않는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수없이 구했다. 38살 때 큰 거래처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우리 쪽 독점 공급 계약 맺으시죠? 조건 좋게 해드릴게요. 당장은 솔깃했다. 큰 거래처, 안정적인 물량. 하지만 나는 답을 미뤘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그 회사를 조사했다. 알고 보니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 독점 계약을 맺으면 그들이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질 상황이었다.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6개월 후 그 회사는 부도가 났다. 한 템포 늦게 말하는 것. 그것은 신중함이고 지혜다. 말이 빠르면 실수가 많고 신뢰는 늦게 온다. 거리를 두되 신뢰는 유지하라. 사람을 경계한다는 것이 냉정하게 대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신뢰를 쌓는 것. 나는 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대한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회식 자리에서 과음하지 않는다.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경계가 무너진다. 나는 두세 잔만 마시고 먼저 자리를 뜬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자네들끼리 편하게 즐기게. 이렇게 말하며 웃으면서 나온다. 직원들은 이해한다. 그리고 오히려 더 편하게 즐긴다. 나는 그들의 상사지만 그들의 친구는 아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일이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다. 사람을 다 알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사람은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러니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라. 그 간격이 나를 지키고 상대도 지킨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40년을 사업하며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좋은 사람도 많았고 나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본색이 드러났을 뿐이다. 지금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은 모두 최소 5년 이상을 함께한 사람들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간이 증명한 사람들이다. 사람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첫째, 말보다 행동을 봐라. 둘째, 비밀은 말하는 순간 약점이 된다. 셋째, 한 템포 늦게 반응하라. 넷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것이 내가 정주영 회장의 철학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 제2장. 감정은 드러내는 순간 약점이 된다. 분노를 삼킨 날. 41살 때였다. 해외 바이어와의 중요한 협상 자리였다. 우리는 3개월간 준비했고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규모가 2배로 커질 상황이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상대방은 교묘하게 우리를 압박했다. 한국 제품들 품질이 들쭉날쭉하더라고요. 당신네 회사는 믿을 만한가요? 속에서 불이 올랐다. 우리 제품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다. 불량률은 1% 미만이었다. 그런데 저런 모욕적인 말을? 옆에 앉은 우리 팀장이 얼굴이 빨개지며 뭔가 말하려 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의심하실 만합니다. 말보다는 샘플을 보시죠.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태도에 상대방이 오히려 당황했다. 그들은 내가 흥분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흥분하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침착했다. 아니, 침착한 척했다. 속으로는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여유 있게 웃었다. 결국 우리는 계약을 따냈다.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팀장이 말했다.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나왔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가 진다. 그걸 그들은 노렸던 거야.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 젊었을 때 나는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편이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질렀고, 기쁘면 크게 웃었고, 슬프면 눈물을 보였다. 그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진정성이 아니라 미숙함이었다.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읽은 적이 있다. 한참 경영이 어려울 때도 그분은 직원들 앞에서 항상 담담했다고 한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다고 한다. 밤새 사무실에서 숫자와 씨름하며 말없이 버텼다고. 나도 그렇게 배웠다. 감정을 삼키는 것.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절제다. 리더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말을 늦추면 감정이 가라앉는다. 감정을 절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이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라.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침을 삼킨 다음 말하라. 그 짧은 시간이 감정을 식힌다. 나는 임원회의에서 이 원칙을 지킨다. 누군가 실수를 보고할 때 즉시 화를 내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그래, 알겠네. 어떻게 수습할 계획인가?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그러면 상대방도 진정하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 만약 내가 소리를 질렀다면 상대는 변명에 급급하고 문제는 더 커진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것. 그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사장님, 어떻게 항상 그렇게 침착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침착한 게 아니야. 그냥 천천히 말할 뿐이지. 비밀을 지키는 것도 감정 절제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다. 내 비밀도 남의 비밀도. 젊을 때 나는 이것을 몰랐다. 친한 친구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곤 했다. 요즘 아내랑 사이가 좀 안 좋아. 사업 때문에 신경을 못 써서 그런가 봐. 그 친구는 공감하며 들어줬다. 하지만 얼마 후 다른 지인이 내게 말했다. 사장님, 집안이 좀 어려우시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털어놓은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남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고 왜곡되고 나의 약점이 된다. 그 이후로 나는 내 속마음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불안해도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거짓말일까?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남의 비밀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나는 무덤까지 가져간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한 번은 오랜 거래처 사장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사장님, 사실 우리 회사 곧 정리할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걱정 말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단 한 사람에게도 하지 않았다. 3개월 후,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내게 전화를 했다. 사장님, 그때 비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새로 시작하는데 함께할 의향 있으세요? 비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혼자 우는 밤들. 사람들은 내가 강하다고 말한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혼자 울었던 밤들을. 48살 때 회사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자금이 막혔다.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낮에는 직원들 앞에서 웃었다.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밤에는 달랐다. 사무실 불을 끄고 혼자 책상에 앉아 장부를 뒤적였다.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직원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웃으며 출근했다. 오늘도 힘내자고. 그렇게 버텼다. 결국 해결책을 찾았고 회사는 살아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흘린 눈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리더의 숙명이다. 혼자 견디고, 혼자 울고, 다시 일어서는 것. 감정은 표현이 아니라 절제로 증명된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은 아니다. 오히려 절제가 진짜 힘이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듯 마음을 감추는 것은 속임이 아니라 지혜다. 분노를 삼키고 불안을 숨기고 슬픔을 혼자 사귀는 것. 그것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다.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 기억할 것. 첫째, 즉시 반응하지 마라. 한 박자 쉬어라. 둘째, 말을 천천히 하라. 그러면 감정도 가라앉는다. 셋째, 비밀을 지켜라. 내 것도 남의 것도. 넷째, 혼자 울어도 괜찮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서 있어라. 이것이 내가 배운 2번째 교훈이다. 감정은 표현이 아니라 절제로 증명된다. 제3장. 건강과 능력은 자랑할수록 이용당한다. 힘을 자랑했던 날의 대가. 30살 무렵 나는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현장에서 직접 일했고 밤늦게까지 회계 정리를 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한 달에 이틀 정도만 쉬었을 뿐 나머지는 일에 매진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다.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체력이 장난 아니시네. 나는 그 말이 좋았다.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내 체력을 자랑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 젊을 때는 말이야.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35살 어느 날 아침.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 디스크였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무리하셨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내 몸을 너무 함부로 써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자랑까지 했다는 것을. 건강을 숨기는 지혜. 회복 후 나는 방식을 바꿨다. 더 이상 내 체력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한 척했다.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네. 이 짐 누가 좀 들어줄 수 있나? 실제로는 들 수 있는 무게였다. 하지만 일부러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줬다. 사장님, 제가 할게요.
사장님은 쉬세요. 그리고 나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이 이것이었다. 건강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순간 세상이 그 건강을 소모하기 시작한다. 강한 사람 옆에는 일이 몰린다. 약해 보이는 사람 옆에는 도움이 모인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더 오래 버티게 해줬다. 능력도 마찬가지다. 건강뿐만 아니라 능력도 숨겨야 한다. 40살 때 우리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복잡한 설계가 필요한 일이었다. 나는 설계를 직접 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 공대를 다녔고 실무 경험도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젊은 팀원에게 맡겼다. 자네가 한번 해보게. 내가 옆에서 봐줄 테니. 팀원은 고생했다. 몇 번 실수도 했다. 하지만 결국 해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성장했다. 만약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며 직접 했다면 팀원은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나는 계속 모든 일을 떠안아야 했을 것이다. 능력을 숨긴다는 것은 무능한 척하라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스스로는 한 발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그것이 조직을 키우는 방법이고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천천히 약하게 보이는 용기. 요즘 세상은 다르다.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 한다. SNS에는 운동하는 모습, 성과를 자랑하는 글들이 넘친다. 오늘 10km 달렸습니다.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생각해 봐야 한다. 능력을 드러내는 순간 기대치가 올라간다.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실망은 배가 된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능력은 보여주는 것보다 꾸준히 쌓는 게 중요하네. 너무 빨리 드러내지 말게. 말은 천천히, 행동은 묵묵히. 그것이 오래가는 방법이다.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60을 넘기니 확실히 느껴진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고 오후만 되면 피곤이 몰려온다. 젊을 때는 몰랐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지.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내 몸을 더 아껴 쓸 것이다. 밤샘 작업을 줄이고 주말에는 제대로 쉬고 운동을 꾸준히 했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건강을 자랑하지 마라. 그보다는 지켜라. 능력을 과시하지 마라. 그보다는 꾸준히 쌓아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 약해 보이는 것이 진짜 강함이다. 건강을 숨기고 능력을 감추는 것.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전략이다. 강한 척하는 사람은 쉽게 탄다. 약해 보이는 사람은 오래 간다.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진짜 건강은 과시하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힘이다. 건강과 능력을 지키기 위해 기억할 것. 첫째, 체력을 자랑하지 마라. 세상이 그것을 소진시킨다. 둘째, 능력은 보여주기보다 나눠라. 그것이 조직을 키운다. 셋째, 천천히 가도 괜찮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다. 넷째, 시간을 아껴라. 건강은 다시 살 수 없다. 이것이 내가 배운 세 번째 교훈이다. 약해 보이는 것이 진짜 강함이다. 제4장. 돈과 성취는 드러내는 순간 관계를 왜곡시킨다. 첫 성공 뒤에 쓸쓸함. 38살에 처음 큰 돈을 만졌다. 계약 하나가 성사되면서 통장에 평소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기뻤다.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았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주변에 말했다. 오랜 친구들을 불러 저녁을 샀다. 오늘은 내가 쏜다. 큰 계약 하나 따냈거든. 친구들은 축하해줬다. 야, 대단하다. 역시 너는 될 줄 알았어. 하지만 그 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너 요즘 잘 나가잖아. 오늘도 내가 내. 처음엔 괜찮았다.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됐다. 그들은 내 말을 듣기보다 내 지갑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런 부탁을 했다. 나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 좀 해줄 수 있어? 나는 난처했다. 거절하면 인색한 사람이 되고 들어주면 끝이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돈을 드러내는 순간 관계가 변질된다는 것을. 빈손인 척하는 지혜. 그 이후로 나는 방식을 바꿨다. 돈이 있어도 없는 척했다. 지갑에는 현금을 많이 넣고 다니지 않았다. 옷도 화려하지 않게 입었다. 회사가 커져도 사무실은 검소하게 유지했다. 한 번은 거래처 사장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사무실이 참 소박하시네요. 회사가 잘 돼가는 줄 알았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더 노력해야죠. 실제로는 매출이 꾸준히 올랐고 자금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상대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정주영 회장은 큰 협상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도 빠듯합니다. 그 한마디의 상대는 오히려 더 양보했다고. 돈을 숨기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전략이다. 성공도 조용히 쌓아라. 돈뿐만 아니라 성공도 드러내지 않았다. 회사가 상을 받아도 SNS에 올리지 않았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대부분 거절했다. 저희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음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이다. 성공을 드러내면 시기와 질투가 따라온다는 것을. 45살 때 우리 회사가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직원들은 축하 파티를 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끼리만 소박하게 하세. 밖에 소문내지 말고. 그래서 작은 식당을 빌려 직원들과만 조촐하게 축하했다. 기사도 내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경쟁사들의 견제가 줄었다. 우리는 조용히 일했고 조용히 성장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했다. 돈은 흘러야 하지만 보여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한 내 철학은 이것이다. 돈은 흘러야 한다. 직원들 월급, 협력업체 대금, 세금. 제때 주고 정확히 주고 약속을 지킨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차도 중고차를 몇 년씩 타고 시계도 특별한 게 없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물었다. 사장님, 왜 좋은 차 안 타세요? 회사 대표인데.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차는 달리면 되는 거야. 좋은 차 타봤자 도착하는 곳은 똑같아. 그 직원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직원이 내게 말했다. 사장님, 이제 알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는 게 진짜 여유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사람을 쌓는다. 60이 넘으니 확실히 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진짜 부자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온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다. 내 돈을 보고 웃던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대신 내 사람됨을 봐줬던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걱정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평생 쌓은 진짜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돈은 쓰면 줄어든다. 하지만 신뢰는 쓸수록 커진다. 관계는 통장 잔고보다 깊고 오래 남는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듯 사람이 곧 자산이다. 검소함이 나를 지켰다. 지금 되돌아보면 검소하게 산 것이 나를 지켰다. 돈을 과시하지 않았기에 불필요한 시기를 피할 수 있었다. 성공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조용히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먼저 챙겼기에 지금도 곁에 남아있는 이들이 있다. 요즘 세상은 다르다. 모두가 자신의 성취를 보여주려 한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관계는 남아있을까?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보여주는 것보다 쌓는 게 중요하다고. 드러내는 것보다 지키는 게 가치 있다고. 감추는 삶이 오래간다. 돈과 성취를 감추는 것. 그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다. 드러내면 주변이 들끓고 숨기면 진심만 남는다.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돈은 흘러야 하지만 드러나서는 안 된다. 돈과 성취를 지키기 위해 기억할 것. 첫째,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라. 탐욕이 몰려든다. 둘째, 성공은 조용히 쌓아라. 시기를 피하는 방법이다. 셋째, 검소함을 유지하라. 그것이 오래가는 비결이다. 넷째, 진짜 자산은 사람이다. 관계에 투자하라. 이것이 내가 배운 네 번째 교훈이다. 감추는 삶이 오래간다.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오래간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는 올해 66이다. 40년 넘게 사업을 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하나다. 감춘다는 건 숨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건강을 숨겨야 하지? 왜 돈을 감춰야 하지? 왜 사람을 경계해야 하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깨달았다.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약해진다. 세상은 우리가 보여준 것을 시험하고 이용하고 소모시킨다. 반대로 감추는 순간 우리는 단단해진다. 진짜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있고 오래 버틸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건강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돈과 성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것이 정말 당신을 지키는 방법인지, 아니면 당신을 소모시키는 방법인지. 말은 품격을, 절제는 인생을 지킨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말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겠다. 말을 천천히 하라. 한 템포 늦게 반응하라. 비밀을 지켜라. 감정을 절제하라. 건강을 아껴라. 돈을 감춰라. 사람을 시간을 두고 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면 그것이 품격이 된다. 그리고 그 품격이 당신의 인생을 지킨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다.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든 사람이다. 나는 감히 그분처럼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분의 철학은 내 삶을 바꿔놓았다. 감추는 것이 비겁한 게 아니라는 것. 끝까지 지켜내는 게 진짜 용기라는 것. 보여주는 용기보다 지켜내는 힘. 세상은 보여주는 용기를 칭찬한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신 있게 말하라고.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진짜 용기는 감추는 것이다. 분노를 삼키는 것, 불안을 혼자 견디는 것, 성공을 조용히 쌓는 것, 사람을 기다리며 믿는 것. 그것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다. 당신만은 준비된 사람으로 서길.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친다. 당신이 지금 어떤 나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다. 인생은 길다. 그 긴 길 위에서 끝까지 서 있으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드러내지 않는 준비, 절제하는 준비,
감추며 지키는 준비.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이 길 위에서 당신만은 끝까지 준비된 사람으로 서길 바란다. 나는 정주영 회장처럼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그분의 철학을 따라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남긴다. 감춘다는 건 숨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마른 품격을, 절제는 인생을 지킨다.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간다. 이것이 내가 66년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당신의 인생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나이 들매 품격,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